여러분, 6월 6일까지 정확히 며칠 남았는지 아세요? 아니, 갑자기 왜요? 뭔 일이 있나요? 격암유록에 나온 그 날이에요. 72시간 쓰나미가 시작되는 날 말이에요. 72시간 쓰나미가 뭐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허경영 신인님이 예언하신 그 순간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세왕이 일어나면 313야. 피가 강을 덮는다는 바로 그 예언이요. 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72시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 격암유록이 알려주는 생존법,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와, 진짜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궁금하시죠? 그럼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일 밤 11시 59분,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끄고 잠들 준비를 할 그 시간, 진짜 역사가 시작됩니다. 500년 전 격암유록에 쓰여진 그 문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새 왕이 일어나면 313야. 피가 강을 덮는다. 대통령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정확히 72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72시간일까요? 그 안에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저는 지금까지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신인님께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시기에 대해 말씀해 오셨거든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500년 전 한 사람의 눈을 통해 미래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새 왕이 일어나면 313야. 피가 강을 덮는다. 이 한 줄이 격암 남사고의 입에서 나온 순간, 그는 2025년 6월을 보고 있었을까요? 격암유록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시기마다 펼쳐본 생존의 지침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이 책 속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왜 격암유록이 이토록 오한 우리 곁에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언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언 자체가 아니라 그 예언에 담고 있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새 왕이라는 표현을 봅시다. 현대로 치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가리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3.13년은 어떨까요?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미묘한 공백기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3일 밤부터 6월 6일 밤까지의 72시간 말입니다. 가장 섬뜩한 건 피가 강을 덮는다는 구절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유혈 사태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국가적 혼란, 사회적 갈등, 경제적 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까요? 강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강물이 피로 물든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이협받는 상황을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격암유록의 예언들은 단순한 운명론이 아닙니다.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통해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하라, 주의하라는 외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혼란의 씨앗이 어디서 싹 틀지 모르니까요. 이 예언이 단순한 파멸의 예고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연의 예고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종종 기회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격암유록이 말하는 이 위험한 72시간이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선거 결과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은 당선되었지만 아직 진짜 권력을 쥐지 못한 상태, 그리고 이전 정부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상태, 이 묘한 공백기 말입니다. 그 묘한 공백 상황이 바로 72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6월에 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상 새 정부가 실제로 업무를 시작하려면 내각을 구성하고 인사를 발표하고 각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몇 주, 때로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어떨까요? 선거 결과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레임덕 상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은 내리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구 정부가 무리해서 큰 결정을 내리면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무서운 겁니다. 새로운 힘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기존의 힘은 이미 약해진 상태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려는 순간과 새로운 영혼이 들어오려는 순간 사이의 그 찰나와 같습니다. 이런 공백기에는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국가 안보 위협이 닥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질까요?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누가 대응할까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공백을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혼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구 정부는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 전환기에 큰 사건들이 많이 터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틈을 노린 계획적인 움직임들이었습니다.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신 겁니다. 다가올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가 태어난 아기가 첫 숨을 쉬려고 하는데 아직 완전히 숨쉬기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 그 몇 초간이 생과 사를 가르는 순간인 것처럼 새 정부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의 이 시간이 우리나라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격암유록이 하필 3.13이라고 했을까요? 72시간이 바로 그 위험한 공백기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완전히 숨쉬기 시작하기까지 그 아슬아슬한 시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백을 이용해 혼란을 만들려는 세력들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려 할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그들의 정체와 계획을 알아보기 전에 격암유록의 예언이 피가 강을 덮는 그 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살펴봅시다. 세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사고가 500년 전에 본 그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첫 번째 파도는 정치적 혼란입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극단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선거에 조작이 있었다.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외칠 겁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불만 표출일까요? 아니면 더 큰 시나리오의 일부일까요? 혼란이 가중될수록 새 정부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국정 운영 대신 시위 진압과 여론 관리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국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새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승인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 정부는 완전한 절름발이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파도는 경제적 충격입니다. 주식 시장을 보세요. 정치적 불안정이 시작되는 순간 코스피는 요동칠 것입니다. 원화 가치도 떨어질 겁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돈을 빼갈 것입니다. 한국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대기업들이 새 정부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하겠다. 해외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새 대통령이 아직 자리를 제대로 잡기도 전에 이런 압박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경제가 흔들리면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바로 이때가 사회적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파도는 안보 위기입니다. 북쪽에서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이 시기야말로 도발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걸 말입니다.
미사일 발사든 국경 근처 도발이든 어떤 형태로든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새 정부는 첫날부터 안보 위기에 시달려야 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팀워크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입니다. 더 교묘한 공격도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입니다. 통신망을 마비시키거나 금융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정부 기관의 컴퓨터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바로 알기 어렵고요. 군대는 어떨까요? 최고 지휘관이 바뀌는 과도기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령 체계가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개의 파도가 동시에 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는 마비되고 경제는 흔들리고 안보는 위태로워집니다. 바로 이것이 격암유록이 말하는 3.13야 피가 강을 덮는다는 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강물은 우리 삶의 터전에 해당하고 그 강물이 피로 물든다는 것은 우리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격암유록의 또 다른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서는 단순한 파멸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큰 시련 후에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삼중 위기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위기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3일이라는 시간은 세계 곳곳의 영적 전통에서 변화와 재탄생의 핵심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의 부활, 불교의 깨달음, 수행, 우리나라, 무속의 신내림까지 모두 3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해요. 즉, 72시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위한 영적 과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맞이하려는 이 3일은 집단적인 정화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시간을 영적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고요를 찾으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깊은 명상을 해보세요.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음식도 조금 줄여보세요. 가벼운 단식은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완전한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고 더 깨끗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이 3일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설령 격암유록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일의 어둠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2017년 5월 우리는 이미 이와 매우 유사한 72시간을 경험했어요.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제 불안정, 사회적 갈등이 동시에 터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 후 72시간 동안 내린 결정들이 그 후 5년간의 국정 운영을 완전히 좌우했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대화였습니다. 북쪽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결정은 그 후 몇 년간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 소통이었습니다.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인 정치 스타일을 버리고 더 열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은 개혁이었습니다. 구시대의 관행들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결정들이 취임 후 72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그 후 5년간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입니다. 그 72시간의 선택이 향후 수년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점입니다. 2017년의 상황을 돌아보면 격암유록의 예언이 단순한 파멸의 예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쳐 우리나라는 많은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우리는 그때 놓친 기회들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열과 갈등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고
일부 개혁 과제들은 이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2025년 6월, 우리는 다시 한번 비슷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년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그 72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권력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깨우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인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를 넘어서 영적인 각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번에 그 72시간 동안 위기를 만들 존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 내부의 극단적 세력들입니다.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려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외부 영향력입니다. 우리나라 혼란을 바라는 해외 세력들이 소셜미디어 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정부 기관 내부의 은밀한 갈등입니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세력들의 방해 공작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혹시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이기심, 증오, 불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 쌓인 모든 갈등이 72시간 동안 한꺼번에 폭발하는 현상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72시간의 핵심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격암유록의 예언은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중요한 72시간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 행동의 열쇠는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론과 예언을 넘어서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당선된 후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격암유록의 예언을 피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일까요? 아니면 경제 안정일까요? 혹은 안보 강화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의견 나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집단 지혜의 모음입니다. 500년 전 격암 남사고도 혼자서 모든 것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는 민중의 소리를 들었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느꼈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간 경계입니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 격암유록이 예언한 그 72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본다면 어떤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경고일 뿐입니다. 격암유록에는 72시간 이후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시련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의 힘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격암 남사고가 이 예언을 남긴 이유도 사람들이 준비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경고를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격암유록의 예언이 파멸의 전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5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깨어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 속에서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온 이 땅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 3일 밤 11시 59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의 눈이 열리기를,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이 시연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2시간의 쓰나미는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창조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감사합니다.